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광기 채널에 이광기의 예술 한 끼 정말 오랜만에 시작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온 예술 한 끼. 오늘 정말 우리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섬세하신 우리 또 안현정 평론가님과 함께 우리 현대미술의 반란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우리 안현정 우리 평론가님 인사 좀 해주시죠. 2021년 이 미술계가 흘러가는 하나의 대중화된 현상 속에서 우리가 현대미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대미술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에는 미술사적인 것보다는 예술성보다는 좀 대중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팝아트류의 스트리트 아트. 그렇죠. 약간, 그런 시각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이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신진 컬렉터들이죠.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죠. MZ 세대들. 그러니까 뭐 진짜 밀레니얼 세대들이나 Z 세대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MZ se대들은 자신들이 봐왔었던 익숙한 것들. 이런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모티콘 문화라든가, 맞아요. 뭐 아니면은 진짜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러스트 문화라든가, 아니 웹진. 어떻게 보면 그 스트리트 아트의 아무래도 대명사가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뱅크시잖아요. 그렇죠. 뱅크시만 해도 벌써 거기에 모든 게 사회적 이슈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와 이념이 다 들어가 있던 네. 것처럼. 그리고 요즘 젊은 MZ세들이 한때 열광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인기 많아요. 카오스. 카오스는 뭐, 카오스 보면 눈이 X자잖아요. 네, X자죠. 사실 제가 X세대거든요. 저희 대표님은 오렌지 세대인가요? 오렌지 세대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렌지 이후에, 그러니까. 근데 이 X자로 눈을 본 이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이 X가 갖고 있는 규정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 속에서 이제 자신의 개성.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X자, X 네. 그거 하나로 뭘 어디다 다 갖다 붙이면 다 카오스하고 콜라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만화, 십슨 패러디한 그림이 네. 킴슨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4월에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167억 원에 팔리면서 상한가를 쳤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리트 아트라기보다는 팝의 어떤 분류로 하나로도 들 수 있지만 사실 요와 교차하면서 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인베이더예요. 진짜 게임 세대들의 거리와 어떤- 벽 사이의 그 침략자, 공간 침략자. 그렇죠. 야, 어디 구석구석을 다 공략을 하더구만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진짜 뭐랄까요, 이 스트리트 아트를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이 파고드는 작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네. 그 예전에 그 인베이더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삐리비리비리 해갖고 막 문어 대가리 같은 거 막 날아가면 평평평평 네. 쏘고 우리 갤러그 세대. 갤러그 같은. 갤러그. 네네네. 그것도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이걸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 인베이더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은 파리 보자를 나왔다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카데믹한 사람이 왜 아카데믹하지 않은 시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건 그거예요. 이미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카데믹한 것을 가는 것 자체가 이젠 신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 자체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 미스터 두들 얘기도 좀 한번 해주셔야죠. 미스터 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 우리 굉장히 한국에서도 전시도 했잖아요. 근데 젊어요, 이 작가는. 젊죠. 네, 세계로 근데 가장 너무 깜짝 핫하죠. 놀란 게요. 네. 이쯤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게, 네, 뭐 네. 카우스라든가, 네. 뭐 인베이더, 미스터 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순수 미술을 해왔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네. 사람들이 쌓아왔던 네. 어떤 행적과 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사실 자본 시대에서 네, 이거 네. 어떤 그림의 네, 네. 어떤 그 가치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사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본사에서는 그래도 결국은 네. 그 그림 판매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작가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근데 난 놀라운 건 비싼 건 둘째치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폭발적으로 거죠. 예. 그 이유가 결국 MZ 세대들의
특징이 아닐까. 그들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라고 민감한 하는 거죠. 게. 네. 근데 이 보면 미스터 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커펜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어렸을 때부터 쉽게 썼다가 지울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그들만의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문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유머도 있고. 네. 예. 또 그거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옷, 가방 이런 데다 패치 혹은 뭐 신발. 이런 네 신발, 가방, 벽 이런 데다가 그 미스터 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콜라보를 많이 콜라보가 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조금 좀 나이가 있는 59년생인 나라 요시토모. 벌써 나이가 60대예요. 아, 예. 그러게요. 그 나라 요시토모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녀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귀여운 것 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입꼬리가 싹 올라간 것 같은 모습인데 알고 보면 뭔가 비웃고 있는다던가. 그 나라 요시토모를 그래서 조용한 팝아트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다카시를 시끄러운 팝아트라고 불러요. 일단 더 통통 튀죠. 밝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에너지가 넘치고. 네, 이제 실제 그리고 나라와 이 무라카미를 묶어서 일본 그 평론가들은 오타쿠 문화의 승리다. 이것이. 맞아.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무라카미 다카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제 또 선정됐다라고. 그럼요. 예. 또 그리고 합니다. 무라카미 다케시를 높이 평가하는 게 되게 대중성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더욱더 대중적으로 다가갔어요. 무라카미 다케시 요번에 위블로하고 위블루하고 클래식 퓨전. 위블루 야, 엄청 올블랙이에요. 올블랙. 이거 봐봐요. 어머. 이거 봐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456개의 블랙 다이아몬드 다이어리 회전하는. 예. 이거. 와, 어머. 이건 가격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다 하루 만에 품절됐대요. 하루 만에요? 네. 하루 만에 품절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바로 그 사는 순간서부터 이건 품귀현상이라고 귀하다고 웃더니 아마 붙을 거라고. 다른 건 탐이 안 나는데 저도 식욕심 별로 없거든요. 야, 근데 이건 너무 고급스러워. 무라카미 다카시의 위블로 블랙 에디션. 너무 이쁘네. 그러네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그 아야쿠 로카쿠가 지금 벌써 39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아야쿠 로카쿠가 막 이야기 되기 시작한 게 2006년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실제 그 무라카미가 이 자기를 이어갈 후속 세대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통해서 카이카이 키키라고 하는 아트쇼에서 이제 그렇죠. 이 아야쿠 로카쿠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야쿠 로카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네. 본인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춘기 소녀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팔도 길고 눈도 크고. 근데 이 그 백사이드 워크를 개타셨다는 거. 저는 어떻게 백사이드 개타셨어요? 워크를 몇 응모를 대일이에요? 했어요. 네. 응모를 했어요. 제가 원래는 외국 사람들 안 되는데 외국 사람들 오픈을 하겠대. 근데 마감되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4,000명이 접수를 했고요. 내국인들이 10,000명이 접수를 한 거예요. 그 줄 쓴 사람들 그 줄 쓴 거는 500원짜리. 그 영상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500원에서 800원짜리 굿즈를 사려고 그 줄 쓴 거예요. 새벽서부터. 우리 다 예전에 어릴 사지도 때 못했겠죠. 우편 살 때 줄 쓴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야, 그러니까 긴자라도 뺑글뺑글 돌았던데요? 긴자를 뺑글뺑글 돈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하다. 어디랑 콜라보를 했냐면 화분 회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럼 화분 상품을 살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화를 못 사니까. 원화는 그게 우리 한국 돈으로 이것저것 따지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0만 원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럼 대표님이 이번에 구입하신 거는 화분이에요? 판화. 100개 에디션.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물이 좋았죠. 네네. 예, 한국에는 한 두세 명 됐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 된 건데. 대단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팝적인 전시를 하는 주로 작가들이 롯데뮤지엄에서 사실 그런 전시를 많이 거기서 하죠. 얼마 전 제임스 진. 제임스 진도 DC 코믹스의 굉장히 젊은 작가거든요. 젊은 작가죠. 네. 지금 근데, 뭐 그래도 네. 79년생이니까 네, 한 네. 42살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 제임스 진이 보면 네. 그 소년이 네. 딱 앉아서 자세를 갖고 새총에다가 네. 자기 누나를 뽑아갖고 금색으로 탁 쏘는데 난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말로 경계를 넘나드는 자신의 어떤 것을 뽑아버리는 그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네, 그리고 네, 세상을 네. 바라보는 눈을 하나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가 없을 때는 분명히 내가 뭘 겨냥할 수가. 근데 그 겨냥하는 게 없어. 보이게 그건 다 상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느냐는 네.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제임스 진 아까 세구나. 네. 작품 세다.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얘기를 좀 할 때가 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이 그라플렉스. 그라플렉스. 그 재밌죠. 그라플렉스 재밌더라고요. 전에 그 굉장히 또 미모의 세 명의 또 이 그 젊은 이 관장님들이 그 운영을 하는 도잉 아트라고 있어요. 네, 도잉 거기서 아트. 이 그라플렉스가 전시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하고 지금 뭐 또 스탠이라는 갤러리 거기에 이제 네네. 또 어반 아트를 또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 근데 이 갤러리죠. 그라플렉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라플렉스가 호주에서 대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면서요? 호주에서 미키마우스 시리즈 에디션 50개짜리 네네. 그거를 이제 하나를 발매를 합니다. 네네. 그게 아마 작년 하반기였죠. 네네. 2분 만에 50개가 매진됐습니다. 가격은 뭐 그리 비싸진 않았어요. 네네. 하나에 한 20만 원, 한 20, 네네. 한 3, 4만 원. 근데 2분 만에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먼저 하기 전에 일단 그라플렉스하고 제가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라플렉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라야. 그라야. 형이다. 네, 형님. 네. 이거 너무 이미지 좋다, 판화. 이거 원화 내가 살게. 형님, 팔렸습니다. 하나 더 그려줘라. 비슷하게 또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작가로서 맞는 말이죠. 네네네. 욕심이 나잖아요, 콜렉터로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비슷하게 하나 다른 이미지 그려줄 수 없나? 안 됩니다, 형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내가 또 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앵앵앵 할 수는 없잖아요, 선배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이 판날에도 어떻게 한 장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형님,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형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픈을 하니 그때 형님이 사세요. 야,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냉정하더라고요. 야, 근데 플렉스. 실제- 난 네가 그렇게 냉정할 줄 몰랐다. 그 제가 추천했죠. 모모킴이라고 하는 작가를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메시지를 그립니다. 메시지를 아주 그려요.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메시지를 그리는 사실 메시지를 한 작가로는 국제에서 한 뭐 제니 홀처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그랬지만 뭐 제니 홀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미인이에요. 누구의 그 모델이었냐면 앤디 워홀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아예 그냥 평면적인 그래픽으로 녹여내는 게 모모킴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일러스트레이션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뉴욕 출신이고, 근데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92년생이고 29세인데 보여주는 어떤 시각에 있어서는 메시지가 분명하면서도 간결하고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굉장히 잘 녹여내는 작가여서 아마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하고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좋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백민준 작가도 또 한번 소개를 또 해주셔야죠. 백민준 작가 같은 경우에도 백민준 작가가 재밌는 것은 되게 그 명상, 메디테이션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그시 눈을 감고 물 위에 나뭇잎배를 띄우는 미키마우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어떤 게 비어있는, 왜 우리 공즉시색이라는 말 있잖아요. 비어있는 것이 곧 꽉 차는 것이고 꽉 차는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다. 그게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그런 명상적인 분위기 플러스 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문학적 베이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책도 많이 읽어요. 인문학적 베이스 위에다가 자신만의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녹여내기 때문에 어떤, 특히나 우리 한국적인 팝의 미래는 또 그 일본이나 어느 나라의 어떤 다국적 경향의 안에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은 작가들이 꽤 발굴되고 있다. 요즘 사실 우리 화랑과 네. 또 작가가 또 요즘 이렇게 MZ 세대들에게 잘 귀합될 수 있게끔 마케팅 쪽으로나 또 작품도 재밌어요. 네.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옥승철 작가. 옥승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디서 처음 봤냐면 네. 재작년인가 그 대구미술관 팝콘 전시에서 옥승철 작가를 봤어요. 근데 봤더니 중앙대학교 출신인데 네. 34살? 지금 올해 34살일 거예요. 그때 88년생이었으니까. 근데 이 신진 팝 아티스트인데 아니 그때 봤던 그 작가께 없어서 못 살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작업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나 한 2점을 샀습니다. 갤러리 기체. 네, 갤러리 저쪽이고. 기체를 통해서 제가 파나 2점을 샀는데 네. 여기도 보니까 참 이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체가 잘해요. 근데 이 만화 세대의 어떤 독특함이라고 하는 게 이 옥승철 저는 작가의 작가 옥승철 작가를 보면 자꾸 독설 오형제 그 5명 중에 한 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보면 어떤 색깔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금색이라던가 화이트라던가, 그러니까 좀 모노톤으로 좀 많이 그리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입체를 집어넣는 느낌. 입체를 그쵸? 넣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뭔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는 듯한 나 살고 말 네. 거야. 나 견디고 말 거야. 그런 것들이 어떤 젊은 세대들한테 뭔가가 자기가 못하는 것을 이 옥승철 작가의 뭔가 그 표정, 그러니까 그 청년 작품 표정에서, 세대들의 어떤 그 강한 의지, 네네, 열정 그런 것들을 약간 대리만족하는 느낌. 네. 한국적인 어떤 그 특유의 어떤 표상 같은 그리고 것들을 이 작품의 구도가 너무 좋아요. 색상도 톤도 너무 잘 잡았고. 되게 그리고 저는 독특하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옥승철 작가뿐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또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문영태 작가가 또 이 작가를 한번 추천을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만 강준석 작가라고 제주도에서 작업하는 제주도로 작가. 이제 이주를 해갖고 그림을 네. 그리는데 일상과 환상의 그 경계를 머무는 그 감정 표현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따뜻해요. 그리고 제주도의 풍경과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약간 애니메이션틱한 소년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 그 숲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안에 존재하고 싶어 하는 요즘 생각보다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그쵸, 그쵸. 예,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어떤 새로운 우리의 그 뭐랄까 이 청년 파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픽셀 아티스트 주재범 작가인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인베이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거하고는 틀리게 더 오히려 촘촘하게 아예 우리의 모든 현실 그리고 일상의 모습들을 다 픽셀화 시켜버렸어요. 더 오히려 더 섬세함을 오히려 더 거칠게 표현을 한 거죠.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거를 픽셀로 움직이게끔 도트 모양으로 막 움직이게끔 만들어놨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들도 정말 편안하게 보면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다. 주목해보고 싶은 작가이기도 하고 주목해볼 작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제목이 현대미술의 발칙한 반란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반란보다는. 네. 네. 그 이 발칙하다라는 말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한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카데믹한 작가들에게도 이런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관전, 즉 아카데믹한 어떤 전람회 시대는 이미 끝난 지가 오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대중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술의 다각화 그리고 다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광기의 예술 한 끼에서는 우리 또 안현정 평론가님과 함께 우리 또 현대미술의 발칙한 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한국에 있는 작가분들이 또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조그만 또 창구의 한 시발점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작가님들께서 또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 길을 찾고자 한다면 그 길은 보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안현정 평론가님, 우리 가시는 길 제가 잘 보이도록 서치라이트로 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브랜딩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도 귀를 많이 기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